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대몽항쟁과 그리고 고려에서 몽골 즉 원나라의 간섭을 받은 원간섭기, 그리고 권문세족의 대도로 그 시대의 충렬왕, 충선왕 등 개혁 정치를 알아봤고 왜 실패했는지까지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제는 고려의 마지막 라이징 스타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그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를 하면서 고려의 멸망으로 가는 단계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왕의 개혁 정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국민왕은 굉장히 고려 마지막 라이징 스타로서 고려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면서 결국 고려의 멸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국민왕의 개혁 정치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자주성 회복과 자주성 회복 및 자주성 회복 및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장 기반 마련, 성장 기반 마련.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란 바로 조선 건국의 주체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을 말한다라는 점을 미리 말해둘게요. 자, 그래서 이 국민왕의 개혁정치 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대 시험에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필기하고 정리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배경을 보면 방금 말했던 대로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의 시기는 원간섭기입니다. 물론 공민왕이 초창기 왕이 되었을 때도 원간섭기가 맞는데, 이 원나라를 빨아준 애들 이른바 친원 세력인 이 권문세족이 깽판을 너무 많이 치고 있었어요. 대내적으로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14세기 원명 교체기였어요. 즉 몽골의 원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원나라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1368년에 명나라를 세우는 그 시기가 겹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타이밍이 적절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왕권 강화를 하고 사회 경제적 모순을 혁파하며 반원 개혁의 정책, 이른바 원나라를 때려잡고 고려의 자주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적기다 라고 하면서 개혁 정치를 실시하는데, 국민의 개혁 정치는 쉽게 말해서 1차와 2차로 나뉘어요. 1차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권문세족의 대표 집안, 기씨 집안, 기철 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권문세족을 때려잡습니다. 권문세족의 세력을 싸그리 다 숙청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하나 빼먹었던 게, 원간섭기 때는 몽골식 풍습을 굉장히 강요했어요. 몽골에서. 즉 너네 고려는 우리 몽골의 부마국이 됐으니까 우리 몽골 풍습, 즉 변발과 호복 제도를 해라 라고도 말을 했고, 또 권문세족을 포함한 당시 사회적 풍조가 원나라의 우리는 속국과도 같으니 우리 몽골식 풍습을 하는 게 유행이지 않겠어 라면서 몽골식 풍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고 원래 우리나라 상투 그리고 한복 제도로 돌아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치 제도를 돌립니다. 즉 우리 저번에 말했던 일부 사사 첨의부와 4개 사사를 없애고 원래 우리들의 관직 이성육부 체제로 돌아가며 왕실호칭도 복구해요. 즉 충 시리즈로 왕호를 붙였는데 이제 충을 빼고 공민왕 스스로가 바로 이 공민왕, 나라와 백성을 위해 노력한 왕이다라는 타이틀을 붙였죠. 그러면서 우리 고려 왕실과 고려 조정을 간섭했던 정동행성 이문소, 정확한 명칭은 정동행성 이문소고 정동행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 때 남아있던 잔재인 정방을 폐지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고려 왕 그리고 조정을 내정 간섭하고 인사권, 고려 왕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하는 걸 다 때려잡았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지금의 북한 지역인 원산, 바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을 회복해요. 자, 먼저 여기 지도를 보면 이 정동행성 있죠? 이것을 때려 부십니다. 그래서 이 정동행성이 아예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쌍성 총관부, 지금의 화주 원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던 이자춘 그리고 이성계 부자를 다시 고려인으로 만듭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자춘과 이성계 원래 고려인이에요. 근데 그 조상이 전주 이씨가 이한이라는 사람인데, 전주에서 뭔가 죄를 짓고 자신의 가솔 세력을 이끌고 화주로 넘어가서 원나라가 들어오자 거기서 원나라의 관리가 되면서 이른바 이적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다시 공민왕이 러브콜을 보내고, 맞다, 우리의 뿌리는 고려다, 공민왕을 도와서 우리 다시 고려인이 되자 라고 하면서 쌍성총관부를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우면서 고려 조정에 이제 슬슬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은 뭔가 개혁을 성공하나 했는데 원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공민왕을 제거하려고 김용이라는 공민왕의 측근 신하를 통해서 제거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홍건적이라는 애들이 쳐들어오면서 공민왕이 나중에 홍건적과 왜구에 침할 때 지도를 보면서 말하겠지만 뭐 안동, 옛날에는 복주라는 곳으로 피난도 가면서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차 개혁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되었다가 2차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신돈이라는 이른바 편조였어요. 신도는 이제 속세에서 나와서 붙여준 이름이고, 원래 신돈의 이름은 편조라는 스님인데 이 신도는 세력이 없었어. 왜? 신돈도 천민 출신의 스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과는 전혀 연줄이 없고, 왕의 입장에서 왕의 칼잡이 노릇을 제대로 잘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요 신돈을 등용하는데, 먼저 정동행성 이문소 정방을 폐지했다. 자, 내용이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우리의 영토를 회복했다. 그리고 신돈을 등용해서 뭘 설치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민변정 도감, 충렬왕 때 처음 만들었던 토지와 백성을 다시 조사하여 권문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 제도를 재설치합니다. 전민변정 도감을 재설치해요, 재설치. 그리고 우리 충렬왕도 그렇고 충서랑도 그렇고 원간섭기 때 왕들의 개혁 정책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원나라의 간섭, 권문세족을 포함한 원나라의 간섭도 강했으나 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세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의 정치를 뒷받침할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의 국립대학교, 바로 성균관을 다시 한번 만들고요. 그리고 과거제를 정비를 해서 신진사대부 애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신진사대부 애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면서 왕의 측근 세력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과를 미리 보면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냐면 신돈을 등용해서 이렇게 전민변정 도감도 만들고 성균관도 재설치하면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신돈도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권력의 핵심부에 뭔가 요충부에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국정을 내가 처결하니까 소위 말하는 똥파리나 간신배들이 신돈한테 붙겠죠. 공민왕이 그걸 보면서 아, 저놈 내 칼잡이로서 왕권을 강화시키라고 그랬더니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급급하구나. 너도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신돈을 제거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공민왕의 와이프이자 정치적 파트너이자 정치적 지지 세력이었던 노국대장 공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민왕도 원나라에서 살면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와이프는 원나라 출신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 노국대장 공주는 전에 왕들의 와이프, 원나라 출신의 왕비와는 달리 공민왕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나라 출신, 몽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 몽골은 아니야. 난 이제 고려로 시집을 왔으니까 고려인의 입장에서 서겠어 라면서 공민왕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래서 공민왕과 정말 진정한 찐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공민왕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요즘 출산이 힘들죠. 그것처럼 노국대장 공주도 출산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죽고, 그리고 엄마가 죽으니까 그 뱃속의 아이도 죽으면서 공민왕이 솔직한 말로 속된 말로 맛이 가기 시작해요. 아, 나 이제 정치 다 싫다. 이제 모르는 거 다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놀래. 라고 이렇게 정치를 등한시하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권문세족의 반대도 있었고 그런 혼란도 있었고, 거기다 외부적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완전 나라가 다시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공민왕이 누구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느냐? 선생님 노트는 안 썼지만 자제위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뭐냐면 엘리트 집단이에요. 엘리트 집단인데 고위 자제의 엘리트 집단. 쉽게 말하면 내시와도 같은 집단인데, 공민왕이 이 노국대장공주가 죽으면서 맛이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제위들과 일종의 뭐 게이 이런 행위도 하면서 그냥 이상한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이상한 행위 시켰다가 이상한 행위 했네, 너 뭐야? 라고 하면서 이 자제위 애들을 제거하려고 하자 오히려 자제 애들이 시킬 대로 얹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자제위가 공민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공민왕이 이룩하려고 했고 고려의 뭔가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누가 나타나느냐?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의 성장 기회를 제공해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성균관을 다시 만들고 과거제를 정비를 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했지만 사후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냐면 이 우왕이라는 애가 즉위를 하는데 이 우왕이 뭐냐면 신돈네 집에 갔더니 반야라는 그 이쁜 노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반야라는 노비가 노국대장 공주랑 너무 정말 싱크로율이 비슷했나 봐. 그래서 공민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신돈에게 야, 나 얘 좀 데려갈게. 내가 얘 좀 같이 지내볼게. 라고 하면서 데려갔는데 그때 이미 신돈이 데리고 있던 노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동과 뭔가 썸씽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반야라는 그 여자 노비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 우왕이라고 불립니다. 고려사 저료, 고려사 내용에 적혀 있는데 뭐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후기 이런 야서에는 이 우왕이 신돈을 닮았다는 말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방금 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다기보다는 신돈의 아들이지 않겠냐라면서 굉장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건 이 공민왕이 죽으면서 공민왕 사후 이 우왕을 즉위시킨 애들이 바로 요 또 권문세족이에요. 이인임이라는 권문세족이었는데 이인임이 공민왕 사후에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우왕을 즉위시켰고 그러면서 권문세족의 출신이다 보니까 이 이인임은 당시 뜨고 있는 강국 명나라보다는 원래 우리의 우방국이 원나라가 낫다라고 하면서 신진사대부들과 대립이 격화됐어요. 그 원나라는 권문세족이 명나라는 신진사대부가 지지를 하면서 나라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립이 심해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외부적으로 외구 일본 애들이 해적 원피스 잡겠다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고 그리고 빨간머리 도적단 홍건적이라는 애들이 침입하면서 고려는 내우외환이 극심하면서 사회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이 신진사대부들의 성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신진사대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고려 말에 나타난 지배층이기도 했고 조선 건국의 주체 세력인데요. 자,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 최씨 정권 때부터 과거제를 통해서 나타났던 능문능리, 문장에 능하고 일처리가 깔끔한 애들이라 그랬죠. 그러다가 원 간섭기 때는 실제 우리 여러분 세계사 몽골 시대에도 배우면 알겠지만 몽골 애들은 과거제를 잘 안 했어요. 그냥 금각제도라 그래서 몽골의 침입, 우리나라로 버전을 따지면 신라의 골품제도와도 같이 그냥 핏줄로만 운영을 했는데 원간섭기 때도 별로 과거제를 그렇게 잘 안 보다 보니까 신진사대부들이 별로 세력이 미미했어요. 하지만 방금 말했던 대로 공민왕이 성균관의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세력을 규합하면서 정치계에 진출했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 권문세족과 다릅니다. 권문세종원 선생님이 좀 이따 이 밑에 도표를 보면 설명하겠지만 이 신진사대부들은 지방 중소지주 출신이에요. 세력이 있긴 있었지만 대기족 출신은 아니었다. 그리고 하급 관리 출신이었지만 과거제를 봐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면서 정치계에 진출했다. 그리고 이들의 이데올로기, 사상적 이념을 뒷받침해줬던 게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에요. 중국 송나라 주의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 성리학을 수용해서 개혁 이론으로 제시를 했고 이때 충렬왕, 충무강, 공민왕 때 등용이 되면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개혁 정치를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개혁 정치를 제시했던 게 뭐냐면은 자, 권문세족 일단 너네도 아웃이야. 부정부패 좀 그만해. 라고 하면서 대립을 했고 또한 이 당시 이 불교 사원도 부패가 극심했어요. 스님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술도 좀 안 마셔야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돈에 조금 멀어져야 되고 여자 굉장히 철도철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어. 술, 도박, 고기, 여자 뭐 이런 온갖 부정부패가 극심해서 너네 불교 썩었다. 그러니 나라를 불교식으로 하면 안 되고 유교식으로 우리 깔끔하게 리뉴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동시에 무너지는 원과 왜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라이징 국가, 부상하고 있는 강국인 명과 외교 관계를 우리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문세족과 대립을 했는데 이 신진사대부도 선생님이 앞으로 말하겠지만 항상 새로운 신진 세력이 나타나서 권력을 잡으면 또 분화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권력을 장악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성계가 나중에 위화도 회군을 해서 고려를 거의 무너뜨리려고 할 때쯤에 권력을 신진사대부가 잡는데 분화를 하면서 웅건사대부 그래도 고려를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아니다. 아예 썩을 대로 썩었으니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급진사대부, 정도전, 정몽주 이런 식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비교를 봐야 되겠죠. 먼저 이 권문세족은 친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문벌 귀족 출신도 있지만 원거의 관계를 이용해서
강해진 세력. 자, 그리고 관직 진출은 과거제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주로 음서가 더 많았다. 그리고 경제적 형편은 한마디로 불법을 단행해서 불법적으로 토지 변경을 통한 대농장을 형성했고 국가에 토지를 갖고 있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도 안 냈다. 그리고 대외 관계는 무조건 우리는 친원, 우리는 원나라와 손잡고 가야 된다라는 게 권문세족이었다면 이 신진사대부는 향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종 때 관반 체제를 혁파하면서 호족이었는데 향리로 격화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하급 관리, 낮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9급, 7급 공무원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 진출을 했다라는 거고요. 경제적 형편은 물론 대지주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중소지주가 많았다. 그리고 대외 관계는 우리는 저 쓰러져가는 원나라,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나쁜 짓을 한 원나라랑 놀지 말고 이제 새롭게 부강하고 있는 명나라와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은 다 친명을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진사대부의 등장 배경과 권문세족과의 비교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공민왕과 고려 말 상황에서 누가 새롭게 또 대두되게 되느냐? 바로 무인 세력이에요. 신진사대부와 함께 새롭게 라이징 스타가 바로 이 무인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홍건적과 왜구가 많이 쳐들어온다고 그랬죠. 이런 왜적을 막아주는 세력은 바로 무인이겠죠. 그래서 이 무인 세력이 대두되게 되는데 이 홍건적은 원 말기에 나타나 한족 출신의 농민 반란군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의 뭔가 특징, 시그널을 주자 하면서 빨간머리 도적단이라고 했죠. 빨간 수건을 두르고 다닌 애들인데 얘네들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여기 지도 볼까요? 고려 수도 개경을 장악해서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가게 만들어요. 자, 지도에 보이죠? 이 홍건적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개경을 털고 그러자 개경에 있던 공민왕이 급작스럽게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피난을 가면서 지금의 찜닭으로 유명한 안동 지역으로까지 피난을 갔는데 쳐들어왔으니까 두들겨 패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집에 도둑이 쳐들어왔어. 그럼 내쫓아야 되잖아. 그래서 정세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려 말기 대표적인 무장 세력인 최영과 그리고 조선의 건국 태조 왕건 이성계의 활약으로 홍건적을 격퇴하고 개경을 다시 되찾아갑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홍건적은 짤깍이었지만 정말 무서웠던 건 이 왜구였어요. 원피스 찾겠다고 우리나라에 깝죽대고 오는데 지도에도 봐요. 초록색 선이 왜구의 침입로인데 우리나라 북쪽 지역까지 아주 그냥 끈질기게 배를 타고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작전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이 일본의 해적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이탈했어요. 당시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였는데 한마디로 군사시 우리나라로 치면 막 무신 정권이었는데 얘네들도 힘이 빠지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일본의 세력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와서 삥을 뜯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자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다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국방비 증가로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졌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참지 않겠죠. 그래서 저 놈들 때려잡자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크게 대처하기 시작하는데 별표를 다 쳐야 됩니다. 요 세 전투가 굉장히 큰 중요한 전투인데 바로 최영의 홍산대첩, 지금의 충청남도 일대에서 왜구를 쓸어버린 거, 그리고 지금의 황산, 운봉, 바로 저기 정읍 지역에서 이성계의 황산대첩 굉장히 컸습니다. 세력이 열세였어요. 우리가 약했는데 일본의 아지발도라는 정말 잘 싸우는 장수를 이성계가 활로 제압하면서 뚜까 팬 아주 큰 전투였고요. 그리고 최무선의 진포대첩, 이게 왜 중요하냐? 화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해전이라고 해봤자 백길이 붙여가지고 그냥 배를 넘어들면서 도선 작전을 했는데 이제는 이순신 장군처럼 화포, 화약, 대포를 써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친 첫 전투이기 때문에 중요했다. 그리고 박유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쓰시마, 지금의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는 등 왜구를 격퇴하고 홍건적을 격퇴하는데 이런 무인 세력이 커지는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고려 말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군권을 장악하는데 고려 말 상황에 어떻게 운영됐냐면 이렇게 신진사대부 그리고 무인 세력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고려 말의 정치 세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고려의 멸망으로 가보면,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권문세족을 완전히 축출시키면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공민왕 사후 우왕을 즉위시킨 게 이이님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선생님이. 이이님이 또 권력을 장악해서 완전 개판 5분 전이 돼가는 거야. 또 이 이이님이라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염흥방, 그리고 임견미 이런 똥파리 같은 사람들, 간신배들이 붙으면서 불법적인 토지 겸병, 토지를 마음대로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세금 안 내는 무세금 토지로. 그러면서 사회 모순이 또 극심이 돼요. 왜? 세금을 내고 군대 갈 사람 가고 백성들, 일반 평민들이 많아야 국가 재정이 자연스럽게 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권문세족의 노비나 토지 겸병으로 만드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던 최영이, 최영도 권문세족입니다, 여러분. 흔히 여러분이 들어봤던 최영이 황금보기를 돌처럼 봐라라고 했던 말이 뭐냐면, 남의 거를 뺏지 말라라는 거지. 최영도 권문세족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시 이게 너무 개판이니까 최영과 이성계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연합해서 이인임 이런 권문세족을 다 제거하면서 최영이 88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왕이 불안한 거예요. 왜? 이전까지는 나를 지지해준 이인임이었는데 이 이인임이 날아가니까 최영과 뭔가 다시 결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인임을 제끼고 우왕의 장인이 되면서 국왕의 외척으로 최영이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고려에 또 한 번 우환이 겹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화도 회군이 뭐냐? 한마디로 쿠데타예요. 군사를 창끝을 돌린 건데, 배경이 뭐냐면 명나라에서 철령이라는 거를 설치를 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철령위. 이게 뭐냐면 저기 보이죠? 원래 이 지역이 쌍성 총관부였단 말이야. 쌍성 총관부 원나라가 갖고 있던 걸 공민왕이 되찾았는데 명나라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야, 원래 그 철령 지역 쌍성 총관부 우리 원나라 거였지. 그 원나라 우리가 몰아내고 다 우리가 차지했어. 그러니까 철령 이북 지역 반환해. 여기에 우리가 철령이 설치해서 직접 통치할 거야 라고 하자 우왕과 최영이 뒷박 개빡치는 거야. 아니 우리 땅인데 니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야. 이 새끼들 안 되겠어. 최상의 방어는 선방이다 라고 하면서 요동 정벌을 추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면서 명나라와 관계 폐지한다. 이제 명나라 연호 안 쓰고 다시 우리는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하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 돼. 원나라 이미 무너지는데 명나라랑 이런 갈등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해결해 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이성계가 또 뭐라고 했냐면 요동정벌 사불가론이라고 해서 여름에 전쟁하면 안 된다. 왜?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 전염병 돌고 그리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전쟁하려면은 가을이나 요렇게 좀 하거나 해야지.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요동정벌론 사불가론을 제시했지만 최영이 쌩까요. 야, 군인은 뭐 명령에 복종해야 돼. 너 빨리 가. 라고 해서 위화도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위화도까지. 그런데 갔더니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비가 오고 장마 태풍 오니까 전염병이 또 돌아.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최영이랑 우왕한테 제발 우리 돌아가게 해줘, 돌아가게 해줘라고 했더니 최영과 우왕이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너 지금 당장 안 쳐들어가면 너 개경에 있는 가족 다 죽인다. 라고 하자 결국에 위화도 회군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또 활약을 했냐? 숨은 공신이 이성계의 이제 앞으로 오른팔 역할을 한 정도전도 있었지만 바로 조선의 3대왕 태종 이방원이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가족들을 미리 다 대피시켜서 이성계한테 아빠 우리 안전한 데 숨어 있어. 움직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면서 결국에 창끝을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바로 개경으로 돌아오는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우왕과 최영을 제거하고 이제 시골 촌뜨기 출신이었던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신진 사대부들도 권력을 잡으니까 분열하게 되는데, 자, 위화도 회군 이후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요. 이제 고려를 개혁하자라는 입장에 초창기 입장을 같이 해서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와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제 뭔가 입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 이성계와 정도전은 이거 고려 이미 썩었다. 그러니까 우리 전면적인 토지 재분배와 불교 세력을 다 배척하면서 우리 그냥 리빌딩, 새로 짓자라는 입장이 바로 급진파 사대부였다면, 반대로
이색과 정몽주 같은 온건파 사대부들은 야, 무슨 소리야. 일단 문제가 있더라도 리모델링, 수리하면서 그리고 우리 최승로, 성종대 최승로 선생이 말했잖아. 시무 28조에서 정치는 유교로 하고 정신, 뭔가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괜찮게 받아들이자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유지를 했는데 이러면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다 결국 급진사대부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급진사대부파가 요구했던 전면적인 토지제도, 바로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조선의 첫 번째 토지제도이자 고려의 마지막 토지제도였어요. 이 부분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과전법 할 때 말하겠지만 급하게 먹으면 밥 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들은 천천히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급진파 사대부들은 무슨 소리야, 빨리 할 때 빨리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토지제도를 주장하다가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온건파 사대부를 다 제거하고 급진파 사대부가 승리하면서 조선의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우리 정몽주가 고려의 마지막 빛으로 버텼는데 이 이방원이 고려의 마지막 빛인 정몽주를 제거합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문학작품에 나오죠. 하여가, 그리고 정몽주와 이방원의 랩 배틀, 그 내용 알죠? 하여가와 단신과. 그러면서 이성계가 이제 뭐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정몽주를 계속 러브콜을 보냈는데 안 오니까 사냥을 하면서 뭔가 무료함을 달래려고 하는데 낙마,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쳐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정몽주가 기세를 잡으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그대로 끝이 나나 했지만 이성계에겐 이방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를 병문안 왔을 때 이야기를 해요. 너 쪽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럼 내가 잘 대해줄게. 라고 해서 러브콜을 보냈지만 정몽주가 단심가라는 랩 배틀을 하면서 이방원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러면서 이방원이 집에 가는 정몽주를 그대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몽주를 따른 온건파 사대부도 제거하면서 급진파 사대부의 개혁과 동시에 이제 고려는 끝,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조선의 건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고려말 신진사대부, 세왕조를 건국하는데 참여했던 애들은 역성형파, 급진사대부고 조선 건국을 하고 나중에 관악파, 훈구파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애들은 온건사대부, 온건파 사대부인데 조선이 건국되고 낙향해서 그냥 학문 연구에만 하다가 성종 때 스카우트 되면서 살인파가 되면서 훈구파와 치열하게 싸우고 나중에 결국에는 정권을 잡으면서 조선을 이끌어 나가는 세력으로 된다라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길게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함께 공민왕 사후의 상황과 고려 멸망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배우고 나서 조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